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어떤 종목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서 몇몇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는 시점은 아마도 일요일이 되겠지만 제가 토요일날 미리 영상을 완료하고 토, 일, 월 이렇게 가족들하고 경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8월달 휴가를 9월달에 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 내일 영상은 제가 불가피하게 업로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하루 건너뛰어서 화요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먼저 기사 타이틀을 살펴보면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상향, 신축 5%, 구축 2%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지난주 초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 영상이 길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주말로 영상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지난주 금요일날 관련 종목들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빨리 전달해드렸다면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난주에 한번 떠올려 본다면 2차전지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주전자재료처럼 개별 종목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목요일날 급락이 나왔고 또 금요일날은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지난주에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내년부터 새 아파트의 총 주차 면적의 5% 그리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2% 이상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대감을 많이 돋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동안 흔히 알고 있었던 전기차 배터리 3사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 큰 틀에서는 같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서 새로운 테마로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원익 P&E. 자, 이 종목은 지난주 화요일날 14%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틀간의 쉬어가는 구간을 거치고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한테 17%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4종목을 포함시켰는데 첫 번째가 원익 P&E. 이 종목은 사실 2차전지 후공정 기업인데 자회사인 P&E 시스템즈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대장주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S트래픽. 마찬가지로 지난주 화요일날 강한 상승이 나왔고 금요일날도 장중한테는 급등이 나왔지만 아쉽게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S 차저라고 하는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대형마트, 그리고 아파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 약 1300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텍. 해당 종목도 지난주 화요일날 강한 상승이 나왔고 금요일날 장중한테 2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텍은 한국 전기 충전 서비스에 지분 약 24%를 보유하고 있고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윌링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화요일날 강한 상승이 나왔고 금요일날 장중한테 24%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를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핸드폰 충전기를 생각해 볼 때도 급속 충전기가 있고 일반적인 완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급속 충전기하고 완속 충전기 이 사이의 틈새라고 할 수 있는 중속 충전기를 연구하고 있고 마트나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서 연내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P&E, S트래픽, 디스플레이텍, 윌링스 이 네 종목은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가 저는 원익 P&E 이 종목이 가장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차트를 보시면 본격적으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틀 정도의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된 뒤에 다시 금요일날 재차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과는 매수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21선하고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딱히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왜 상승이 나왔는지 먼저 이유를 한번 쳐다보고, 그 이유가 단발적인 재료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관심 종목으로 편입한 뒤에 꾸준히 추적 관찰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편입시켰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 관심이 몰린 시점이 아니라 조금은 등한시하고 뜸해졌을 때 그런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의 관점으로서 종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매수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주가가 식지 않고 상승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어떤 돌발 이슈가 나온다던가, 혹은 재료에 대해서 기대감이 꺼질 수가 있다면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할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서 기대해볼 수 있는 법안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단발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쉬어가는 구간, 조금은 눌리는 구간을 활용해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볼 생각이고요.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배터리하고 소재 기업들, 이 두 가지 분야로 바라봤었다면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외국인은 카카오뱅크를 매수했는데 제가 카카오뱅크는 제외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정사업본부의 블록딜 물량을 외국인이 대량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꽤나 많은 매수 금액이 잡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1, 2위 기업들이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나란히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다면 삼성전자가 1위가 될 수가 있고 SK하이닉스가 3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히 반도체가 조금은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떤 재료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그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이 나왔었고, 또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조금은 사라지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기술주의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도 기술주라고 분류가 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쪽으로 외국인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 특별한 이슈는 있던 것은 아니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선상에서 다소 쉬어갔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의 수급을 살펴보면 네이버는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 8월 달에도 시장이 많이 좋지 못했었고 외국인들 자금들이 빠져나갔던 그 순간에도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던 정말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의 위치를 보시더라도 7월달과 8월달,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지난 7월달에 고점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8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좋지 못했었는데 외국인의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연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었고, 지금의 주가 위치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카카오뱅크 상장 시점의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 저점을 형성하고 21선과 61선과 함께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카카오페이 상장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알고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다음 주에 인터넷 관련주들,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미국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포스코도 최근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동향을 살펴보면 일주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만 내려가 보면, 자, 지난 8월달에는 외국인이 꾸준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외국인이 연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코는 최근에 중국에서 감산이 들어가면서 전 세계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번졌었고, 그로 인해 철강석 가격이 크게 급락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마찬가지로 포스코 주가도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과도하다는 시장의 해석이 있었고, 또 아시아의 많은 철강 기업들이 최근에 15%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시아에 있는 철강 기업들이
저점을 딛고 반등이 나오는 추세에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포스코도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도 지난 8월달 주가가 저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지금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앞으로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포스코는 정말 무겁고 느리지만 다음 주에도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 있죠. 이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살펴본다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도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토종 백신 최초로 임상 3상에 돌입했고 또 오는 10일부터 K-뉴딜 지수에 크래프톤과 함께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8월 말부터 정확하게 21선을 기점으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저는 솔직히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주가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정도로 관찰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은 SK텔레콤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SK텔레콤의 수급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기관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기간 이상으로 더 큰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의 주체가 많이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반대 세력들이 또 이렇게 많이 매도세를 보여준다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지 마시고요. 항상 밸런스를 보시면서 이 수급이 어디에선가 매수 우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SK텔레콤은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매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SK텔레콤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또 크래프톤, 두 번째로 크래프톤을 가장 많이 매수했죠. 자, 크래프톤의 수급을 살펴보면 사실 이 종목은 상장했을 때 공모가를 하회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투신, 보험 모두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상장 시점만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크래프톤은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K-뉴딜지수에 편입이 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크래프톤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 금요일은 공모가 이상의 50만원을 돌파했네요. 자, 그리고 그 외에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GS건설 이런 종목들도 많이 매수했는데 최근에 항공주도 굉장히 수급이 좋거든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까지 기관들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건설 쪽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야 할 거 없이 대선 후보의 정책 관련주로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을 유사한 섹터로 분류해보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시점에는 저는 경주에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하루만 건너뛰고 화요일 저녁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